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대화 전문 강사 이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감대화의 두 번째 요소, 느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공감대화를 할 때의 두 번째 요소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공감대화의 네 가지 요소, 상황, 느낌, 바람, 부탁 중에서 첫 번째 상황은 생략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느낌은 꼭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느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람인데 이 느낌을 말하면서 느낌 아래에 있는 나의 바람을 인식하면 모든 것이 나로 인함임을 알게 됩니다. 느낌을 말해야 관계가 꼬이지 않고 투명하게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느낌을 말하거나 느낌을 물어보지 않는 사회입니다. 또 오히려 느낌을 이야기하면 어머 굳이 뭘 자신의 느낌 말하는 거지? 라는 낯선 눈초리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대화를 나누다가 느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저 그래? 몰라? 글쎄?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죠. 혹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느낌이라고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옷이 방바닥에 있는 걸 보면 잘못됐다고 느껴 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생각이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을 넣으면 나는 옷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좀 불편해 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향곡을 들으면서 각각의 악기 소리를 구별하는 것처럼 자신의 느낌을 세밀하게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다, 싫다, 괜찮아,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힘들다 등의 몇 가지로만 인지한다네요. 어떤 상황에서 한 가지 느낌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느낌이 올라옵니다. 상황을 사실대로 인식하고 그때 생기는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말해야 합니다. 집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네, 집들이 손님이 차가 막혀서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을 때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음식이 식어버려서 당황스럽거나 또 예정된 대로 집들이가 진행되지 않아서 초조하다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음식 준비가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1시간 늦게 온 손님에 맞추어서 준비가 끝났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네. 이때는 늦게 온 손님에게 감사하거나 혹은 음식이 이제라도 다 되어서 다행이다 라는 안도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1시간 늦게 도착한 경우는 같은데 음식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느낌이 생기는 이유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은 내 느낌이 생기게 되는 자극일 뿐입니다. 내 느낌을 알아채고 그 느낌이 생긴 이유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 탓할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너 때문에 화났거든? 야, 너 때문에 행복해. 라는 표현은 나는 네가 옷을 바로 걸어주길 바랬는데 그렇게 안 돼서 화가 나거든. 나는 너와 같이 여행 와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돼서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 공감대화입니다. 느낌을 말할 때는 첫째,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표현하길 바랍니다. 다양한 느낌 표현 단어를 적어보고 또 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뛸 듯이 기쁘다라는 표현이 더 삶을 풍요롭게 하겠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보다 기운 없고 피곤해 보이네 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 둘째, 오해받았다거나 모욕당했다거나 무시당했다는 피동의 느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단어들은 내 느낌이 상대에게서 나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오해하지 않았을 수 있고 또 모욕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느낌은 내가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 때문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안함, 두려움, 거북함, 수치심 등으로 인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또 솔직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골마 터지는 종기처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타인도 배려할 수 있겠죠. 먼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또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후에 타인을 배려할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 대화를 하면 먼저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바뀌게 되고 또 나아가 사회를 바뀌게 합니다. 특히 부모와 교사가 풍부한 느낌을 표현하는 이 대화법을 사용하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또 EQ가 풍부하게 발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공감대화의 두 번째 요소 느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외운 상황과 오늘 배운 느낌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이가 책가방을 바닥에 놓았을 때 엄마가 바닥에 있는 책가방을 보니 좀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관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